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계속해서 확진자 관련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울산시에서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62세 주부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제 확진자가 좀 계속 나오는 만큼 오늘 당정청 협의회가 열릴 것이다라는 뉴스를 일부에서 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현재 이 협의회가 진행 중입니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기다릴 것 없이 예비비 2조 원을 빨리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관련해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이 특단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은 이 정부에서 대구 경북에 부족함 없이 지원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까지 발언이 나온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대응책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장 10미닛 시간 그리고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미국 시장 많이 하락을 했죠. 하지만 우리 시장은 전일날 이미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이 추가 하락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이 좀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실 때 나스닥 선물과 같이 연동해서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 역시 2250포인트에서 큰 폭으로 이제 밀리면서 고점 대비 약 10%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하락은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추세가 좋았고 이번 하락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하락한 종목에서 종목을 찾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솔케미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동사는 전방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본업인 과산화수소, QD 소재, 프리커서 등 매출은 전년과 유사하게 나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 폭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3D 낸드 투자 재개에 따른 신규 라인 양산으로 과산화수소 공급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QD 소재 공급 증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2차 전지 바인더를 포함한 신규 사업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런 최근에 각광을 받는 그런 부분에 전부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97,000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4만 원, 손절라인 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개장 직전과 직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개장 10미닛 시간은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채원 본부장과 함께할 거고요. 라이브 매매타임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오늘장 전략 좀 마련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채원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어제 유럽 증시도 물론이고 미국 증시가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빠지는 흐름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세계 증시가 어떠한 특정 변수로부터 현재 자유로울 수 없는 시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해당 변수가 되겠죠. 충격이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하게 동아시아, 예를 들면 중국이나 대한민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역 어느 정도로 국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해당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의 충격을 당분간 많이 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수준 또한 없었죠. 사스나 메르스, 심지어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시장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벗어났다는 것. 그래서 시장에 미치게 되는 충격은 쉽게 가늠하기도, 그 충격의 크기 또한 리스크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 또한 매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전일 국내 증시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4% 수준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업종 대다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또한 급등을 해버렸죠. 6개월 내 최고치 수준을 분명히 보였고 장중에 1220원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은 현재 경제가, 금융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지 않은 금융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민간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대할 건 역시 정부가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슈가 되었던 그 시점부터 바로 정부 차원에서의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발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상하이 증시는 강한 V자 반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비록 편성했다 하더라도 지난 메르스 사태 때 11조 수준, 이를 넘는다 하더라도 그 폭은 분명 크진 않을 겁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산 대다수는 금융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쓰이는 것보다는 역시 실물 경제의 회복이나 실물 경제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곳에 많이 쓰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드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 적어도 그 시점까지 시장은 분명히 약세를 보이게 될 거고 반대로 어느 정도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국내 증시의 반등 또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은 하되 비중을 크게 늘리거나 또는 포트폴리오를 강하게 구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설령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 또한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한 시점입니다. 철저하게 관망의 자세로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아래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지표 딱 하나가 있다면 그건 역시 환율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1220원 수준, 어제 장중에 넘어섰는데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교환 비율, 정확하게는 상대적인 교환 비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역시 달러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면은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겠지만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둘 다죠. 달러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금융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 보니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달러는 역시 강세를, 그리고 원화는 금융경제에서의 시장 자체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역시 원화의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선물이든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죠. 이게 뜻하는 것은 포지션을 청산하고 자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금을 회수한 후에 달러로 교환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죠. 그러다 보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판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도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아직까지 매도는 결코 멈춘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 아래 시장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관망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망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여민 팀장님께서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도 저 의견에 좀 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일단은 사실은 어제 큰 조정이 나왔지만 이 조정이 끝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어떤 조정에 의한 여파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계속 사망자라든지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지금 시장의 조정의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한 지난주 같은 경우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는데 개인의 매수세가 크다는 게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클수록 좀 조정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관망하는 기조로 이 증시를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을 좀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포트에 좀 종목 수를 좀 늘리기보다는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테마 관련된 장세가 좀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좀 활기를 치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기생충 영화 관련된 테마, 그다음 방탄소년 테마 같은 어떤 여러 테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따라잡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저점 매수에서 좀 가능할 만한 좀 섹터들이 여러 개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현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딩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한 발짝 물러나서 증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저점에서 매수가 좀 가능한 어떤 유효한 섹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응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어제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지분킥 종목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호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지분킥 종목 보셨습니까? 예, 어제 몇 가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20%나 15%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4조 오양이라고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동원수산이나 CJ시푸드와 마찬가지로 수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섹터에 있던 종목들이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은 단기적으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정확하게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변수보다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외부 출입 자체를 현저하게 줄어들이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저 또한 어제 저녁에 대형 마트를 가봤는데 물건이 상당히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4조 오양과 같은 종목의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동사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9월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어제 또한 장이 매우 안 좋았다라는 것, 특히 미국 증시든 유럽 증시든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오늘 약간의 눌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장전에는 7.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차익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 초반부터 흐름이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따르는 개인 투자자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차익 매물 물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 이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7,750원 2월 22일 기록한 종가 이까지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정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은 그때 비중을 매우 조금만 해서 3번이나 4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한다라는 점, 그 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대략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는 수익 실현을 다시 한번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께 이 상한가 간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분킥 종목 보셨습니까? 일단 거의 비슷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도 어제 CJ시푸드를 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4조 오양 같은 이제 어떤 식품과 관련된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제 이제 식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격 제한폭까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이제 사조오양뿐만 아니라 CJ 시푸드, 그다음 뭐 서울식품이라든지 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오뚜기라든지 뭐 마니커 F&G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간편식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좀 이커머스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외식을 좀 자제를 하고요. 오프라인의 어떤 쇼핑을 자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쪽으로 이제 결제가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 또한 이제 어떤 식사 같은 경우도 간편식으로 좀 해결하려는 좀 경향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 동사 같은 경우가 좀 큰 수혜를 입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온라인 쇼핑이 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로나19가 좀 확산되기 전부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3분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 쇼핑이 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한 달간에 뭐 새벽 배송이 많이 늘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온라인과 관련된 부분들, 그냥 배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 같은 경우 좀 크게 수혜가 좀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에 좀 편성된 어떤 테마성 종목으로 엮이게 되면 아무래도 급등락이 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좀 정확한 펀디멘탈을 좀 확인을 한 후에 종목을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있던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신고가를 쓸 수 있는 어떤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가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보다는 일단 다시 한번 좀 눌림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19 관련돼서도 지금 관련된 테마로서 지금 매수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물론 이제 지금 이 종목들이 어제 상한가를 쳤다고 해서 오늘 내일 다시 또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보장은 분명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좀 관망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좀 진입하시는 게 좋겠지만 좀 불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좀 보수적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5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가 넘게 빠졌고 코스닥 시장은 4%가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시장 매물이 출하되는 가운데 테마주만이 크게 올랐는데요. 특히나 이 코로나19 테마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까지 좀 급등했던 마스크 종목들 어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크게 빠졌지만 어제는 또 식품주에 대한 매수가 몰리면서 CJ 시푸드, 한성식품과 같은 식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폭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3% 이상 급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5% 가깝게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양시장이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가 어제 4% 넘게 빠졌었죠.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6,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빠지면서 98,300원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0.5% 빠집니다. 하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빨간불 켜내는 종목도 보이고 있는데 LG화학은 0.6% 하락 나옵니다. 어제 급락했었죠. 39만 7,500원대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0.6%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31만 9천원대 그리고 삼성물산이 다시 10위권까지 진입이 되는데요. 오늘 1% 이상 강세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11만 1,0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2076포인트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 그래도 빨간불 켜냅니다. 640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헬스케어 1%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63,700원대, CJ ENM도 빨간불이고요. 132,000원대, 펄어비스도 0.5% 상승 흐름 가지고 갑니다. 178,8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HLB 약보합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인 가운데 하락 나오는 종목들도 하락폭 크지 않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도 반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7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현재 1%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메디톡스 8위권에 현재 자리하고 있는데요. 0.1% 약보합권 30만 원 선 어제 깨졌습니다. 29만 9,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휴젤이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9만 1,800원대. 그리고 10위권에는 솔브레인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0.6%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9만 5천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철호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어제 미증시의 하락을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놀라운 모습을 현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을 오늘이 아니라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나오는 이러한 반등이 시가 부분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9시가 넘어가고 9시 5분, 9시 30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선물이든 현물이든 외국인들의 매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반등을 크게 의미를 두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역시나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시장 제지 관련주 또는 모나리자나 웰크론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수혜 종목들이 역시 장 초반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가 예전만큼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토대로 해당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마지막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그리고 시가총액 30%나 차지하고 있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흐름을 역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코스피 지수 자체의 안정과 이것이 곧 코스닥의 안정화까지 이룰 수 있는 구간입니다. 조금 전 속보로 중국에서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 또한 듣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의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인 만큼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잘 이겨내시고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관망의 자세로 오늘 시장을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섹터별 같은 경우 우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은 역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 흐름이 어제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게 흐름 자체가 매우 약보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오늘 뚜렷하게 나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기타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도주였죠. 그러한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해당 섹터의 움직임이 조금 더딘 것일 뿐 시장이 회복하면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오늘 오전에 제가 지분킥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4조 오양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원수산이나 CJ10 역시 조정이 받는데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오늘의 하락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은 지금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올라가는 거겠죠.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상승 탄력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해당 섹터에는 이제는 발을 조금 빼시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고 시장을 견인했던 반도체 또는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이런 종목들에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든데, 그런데 시장 흐름과는 조금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인 KG 이니시스라고 하는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혜를 약간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사람들이 대다수 밖으로 나가서 장을 보거나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대다수 결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전자결제에 대한 확산 조짐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 지난 1월 이후로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2월 21일을 고점으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영향이라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개선세 또한 1분기만 보더라도 크게 나아질 수 있는 만큼 KG 이니시스를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시점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다만 매수를 할 때는 제가 비록 현재가로 오늘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현재가에 한 번에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현재가에서 오늘 한 번 정도 매수하시고 내일 또다시 한 번 정도 매수를 하셔서 매수 가격을 대략 25,000원 정도로 맞추신 후에 목표 가격을 25,000원, 25,000원까지 석 달 정도 지켜보시고 가지고 가시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KG 이니시스 좀 매수를 해볼만 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25,000원에 주셨고 현재가에 좀 매수를 해볼만 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개장된 미닛은요, 희망투자연구소 이청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염정팀장의 카카오가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반종미 소작의 알서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1% 이상, 그리고 3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코나아이 올라와 있는데요.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2.6% 이상, 그리고 1위와 2위에는 반종미 소장님의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주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벌써 25%를 넘어가고 있고, 1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엘캠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0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주 정도가 됐는데 벌써 수익률이 4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에 KH바텍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9%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좀 이 상승세가 멈췄는데 계속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펀디멘털은 좀 유효하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5G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새 폴더블폰이죠. 갤럭시 Z 플립을 지금 내놓았는데요. 사실 뭐 국내외 어떤 흥행은, 초반 흥행은 상당히 거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돌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펀디멘털에 좀 어느 정도 훼손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5G와 관련된 어떤 섹터는 매수가 좀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폰의 대중화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좀 큰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폰과 관련돼서 좀 힌지에 들어가는 부분을 좀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힌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업도적인 좀 지위적인 우위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폰의 힌지의 어떤 메인 벤더로서의 위치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3분기 좀 실적이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3분기 실적 또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흑자를 전환을 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좀 흑자로 전환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메인 벤더로서의 위치는 좀 굳건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5G 관련된 휴대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양산이 되고 보급이 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조정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펀디멘털은 좀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차분하게 좀 들고 가시면서 좀 향후를 좀 기약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사실 이제 오늘 종목을 좀 추천을 하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여파에 따라서 장이 얼마나 이제 흡수를 하는지가 좀 관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그런 추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기대해 봐야겠는데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같은 경우 현재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NC소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회계적 조처가 있었습니다. 뭐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 매출 인식 방법이 좀 변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4분기에 모바일 게임의 어떤 아이템 매출 인식 방법이 좀 판매 기준에서 소진 기준으로 좀 바뀌면서 매출에 좀 이연이 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4분기에 론칭한 첫 분기인 그 리니지2M 같은 경우 분기 매출이 이연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이제 리니지2M 같은 경우 지난해 4분기 회계상 일평균 매출이 한 38억 정도로 좀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올 1분기로 매출이 좀 이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평균은 한 48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회계적 조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4분기뿐만 아니라 올 1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하는 게 아니냐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자아내고 있는데 실제로 리니지 M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플레이스토어 같은 이제 국내 3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켓 1월 통합 매출액 순위에서 리니지2M과 리니지 M 같은 경우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각각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리니지2M 같은 경우는 올해 해외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매출이 더해지게 되면 앞으로 매출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뭐 리니지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상당히 지금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이온2라든지 불소2 같은 경우 신작에 대한 출시가 예정돼 있고요. 또 이 신작들 같은 경우도 출시가 됨과 동시에 또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리니지2M 같은 경우는 게임의 연령대가 좀 상당히 젊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어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한국의 MMORPG에 관련된 부분이 글로벌 잠재적 수요를 좀 자극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좀 연관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게임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어떤 테마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부분을 편성을 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상당히 좀 매출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50%, 그다음에 130% 이상의 이익 실현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서 좀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72만 원, 손절가는 6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두 번째로 제시할 종목은 이제 LG U+입니다. 뭐 전형적인 방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깜짝 실적을 좀 발표를 하였습니다. 5G 이동 통신에 관련된 상용화에 따라서 막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동사의 이제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00억을 좀 넘어가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지금 77% 정도 증가한 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통신 3사 중에 가장 높은 어떤 이익 증가율을 좀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 컨센서스를 좀 훌쩍 뛰어넘는 어떤 영업이익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가입자 확대로 인해서 좀 수익이 좀 증가를 하였고요. 마케팅 비용이 좀 들어갔다 하지만 어떤 비용 통제를 잘한 부분이 크게 좀 주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 지난 7일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올해 매출을 좀 더 끌어올리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가입자당 평균 이제 매출액이죠. ARPU 같은 경우도 이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좀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제 시설 투자 같은 경우도 2조 5천억 정도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제대로 컨트롤하면서 좀 비용의 좀 감소를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수를 했죠. LG 이제 헬로비전과의 어떤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유료 방송 2위 가입자인 어떤 LG 헬로비전의 어떤 가입자를 기반으로 해서 좀 다양하고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제공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시장 지수에서 좀 리밸런싱을 하면서 동사의 비중이 이제 기존의 0.02%에서 0.04%로 지금 2배가 확대된 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동사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컨텐츠에 상당히 큰 노력을 좀 기울였는데요. 뭐 VR이죠.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증강현실, 뭐 클라우드 게임 같은 이제 5G 컨텐츠에 관련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5G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컨텐츠를 이제 어느 정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런 관련된 종목에 이제 관련된 컨텐츠와 어떤 서비스를 좀 수출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G 관련된 좀 글로벌적인 어떤 매출도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계속 5G 관련돼서는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이 어떻게 보면 5G 시작의 원년이라고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 5G가 좀 많이 개화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5G와 관련된 수출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 아시아 등의 여러 이제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어떤 협업을 통한 어떤 솔루션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7월 달에 이제 도쿄 올림픽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점으로 해서 좀 폭발적인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헬로비전과의 어떤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LG 헬로비전의 연간 매출액이 약 1조 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올해 동사 같은 경우 연결 영업 수익 같은 경우는 11조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영업이익을 좀 실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러한 조정 국면에서 좀 흔들리지 않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21,000원으로 드리겠고요. 손절가를 12,2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는데 그런데 10시부터 다시 한번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자를 업데이트합니다. 현재는 양시장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지만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매수가가 유효할까요?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점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수를 하기 전에 손절가를 터치를 한다면 일단 이 종목은 다시 좀 추후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조정이 아무래도 오늘에서 내일까지는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한번 종목을 보시면서 추후에 천천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종목의 어떤 진입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만약에 이 손절가가 터치가 되면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일단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현재는 일단 3% 급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장초반만 하더라도 42,000원대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증권사에서 관련 리포트가 나왔는데 미국 5G의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힐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5G 관련된 어떤 섹터가 상당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항한령 기제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 중국 소비재가 상당히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이어받아서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5G 섹터가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섹터 흐름은 아직까지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그 5G 관련돼서는 좀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3위와 4위의 이제 통신업체죠. 이제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이 좀 다가오면서 이 합병을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5G 관련된 이런 투자를 어떻게 보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정부 역시 뭐 관련돼서 5G 네트워크에 좀 325조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합병과 관련돼서도 지금 6년 동안 5G 관련된 네트워크를 좀 투자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미국으로의 어떤 수출과 관련된 그다음에 매출액이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의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뭐 전년 대비해서 16%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3%가 지금 증가를 하면서 급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좀 계속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의 합병뿐만 아니라 7월에 이제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좀 이제 열린다는 가정을 해서 봤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5G 관련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러 이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G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좀 장이 많이 급속도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급등락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펀디멘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훼손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차분히 접근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랩스인데요. 일단 뭐 녹십자와 관련해서 인수전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16,600원대까지 고가 높였고요. 이런 또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17% 이상의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매수세가 좀 몰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뭐 방역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뭐 진단키트 쪽으로만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조용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어랩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7만여 개의 병원과 뭐 2만 1,000개의 약국에 좀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좀 운영하고 있죠. 이제 굿닥이라든지 그다음에 뷰티 관련된 정보 커뮤니티죠. 이제 바비록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성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이제 어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 케어랩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물로 나오면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인수전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녹십자가 이 인수전에 좀 합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되면서 오늘 좀 매수세가 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녹십자의 참여를 두고 아직까지는 좀 말이 많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입찰의 어떤 마감이 좀 미뤄진 부분은 이제 녹십자의 참여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미뤄졌다 이렇게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인수 자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같은 경우 현재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몰릴 수 있는 어떤 구멍이 많이 없습니다. 뭐 테마 장사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수급이 급작스럽게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부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펀디멘탈인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을 좀 추후에 노려보시기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선 좀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네, 참 장이 어렵지만 네. 뭐 정신만 차리면 뭐 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장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아마 투자 판단에 괜찮으실 거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드리고 지금 현재 그 새로운 그 섹터, 그러니까 새로운 그 테마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AP 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난 그 19일이죠. 천리안 2비호가 남미 쪽에서 발사됐는데 이번에 그 교신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안착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그 우리나라 주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영향이 우리나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그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이죠.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 3개월간 작년에 그 상장을 했는데 한 최근 400%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띠면서 국내 또 위성 관련 기업, 세테르가이, 인텔리안 테크가 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일반이 잘 모르고 있는 AP 위성도 역시 그 위성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국내 유일의 위성 통신 단말기 및 위성 통신 칩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요 그 고객사는 그 중동이죠. 투라야사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위성 통신 단말기 여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위성 통신 서비스 이제 제공하고 있고 AP 위성 자체에서 100kg짜리 이하 소형 위성을 개발 중에 있고 이런 또 위성과 관련해서 어떤 그 부품 이런 그 제품뿐만 아니라 지상 서비스 이런 쪽까지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저궤도 위성의 이제 상용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성 통신 단말기나 이런 칩 기술을 가진 회사가 가치가 또 상승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체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최근에 그 테마를 형성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테마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 회사의 그 매출 비중을 보면은 주로 그 위성 제조 부분에서 62%, 단말기 부분에서 38%, 이 단말기 부분이라는 거는 그 위성 통신 단말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에 전 단계인 바로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상장한 이후로 한 번도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또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 동향은 별로 없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도 크게 이렇다 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분명히 그 상승 대열에 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빠질 때 저점으로 매수를 해두신다 그러면은 아마 새로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오늘 마이너스 가격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00원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위성 오늘 같은 장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네요. 207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2090선까지 회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빠지면서 70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좀 장에 등락이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천억 원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어제 56,800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57,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 2% 넘게 빠지네요. 3% 가깝게 급락 흐름 나오면서 어제 10만 원 선이 깨졌는데 벌써 96,90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보합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좀 저가면서 들어오면서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46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강보합권입니다. 18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는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그래도 흐름 좋은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는 이 장 초반과는 조금 흐름을 달리합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이 장 초반에 미국의 루시드 모터스 전기차에 원통 배터리를 독점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보합권으로 현재 좀 전환이 됐고요. 39만 4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강보합권 셀트리온은 1% 가깝게 상승입니다. 17만 5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9위권까지 밀렸습니다. 1.7% 하락세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1만 5,500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1% 가깝게 상승입니다. 현재 22만 1,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물산이 현재 11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시황을 알아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입니다. 63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오늘 9시 15분경에는 645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1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33포인트까지 찍고 저점 찍었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개인이 3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하지만 이 매수폭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들어있는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4,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도 1% 가깝게 상승입니다. 87,100원대.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졌던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J-ENM은 강보합권 14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빨간불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77,600원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권 77,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는 강보합권 51,2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가 1% 이상 반등합니다. 29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했는데 30만 원대 회복하면서 거래되고 있고 휴젤이 현재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BM은 현재 8위권 유지하고 있고 원익 IPS는 2%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옵니다. 34,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까지 진입이 되면서 좀 시장이 불안했는데 오늘은 5원 가깝게 내리네요. 1,215원대에서 원달러 환율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시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좀 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전일 뉴욕 증시, 유럽 증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이제 확산에 대해서 공포로 좀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일단 뭐 3% 이상 많이 하락을 했었고, 일단 국내 증시는 그런 영향 때문에 일단 아침에 조금 낮게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양봉의 모습을 달면서 일단 반등을 하고 또 다시 윗꼬리를 달고 지금 보합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방금 말씀드리면서 상승 전환을 방금 했었는데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계속 파악하셔야 될 거고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수급이 오늘 조금 유입이 되는데 일단은 저 수급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왔다 갔다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저런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제 코스닥 지수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을 잘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좋겠고 아직 뭐 상승에 대해서 반등이냐 저점이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자리에서 일단 요즘에 이제 패턴을 보면 오전장에 좀 들어 올려주고 조금 장이 흐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어느 정도 상승장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방어적으로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섹터별로는 신규 상장 종목들 선암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DMZ 평화공원 관련주들, 해저터널, 4대강 복원 관련주들 건설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저점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외에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 보시면은 뭐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들어 올려줄 때 현금 확보 전략 계속 마냥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같은 변동장이 심한 장세에서는 일단 유동적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 있습니까? 네, 일단은 하나, 코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뭐 다른 것보다 이제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회동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전일도 그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회동이 예정돼 있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향후에 어떻게 시장을 좀 방어하고 이런 흐름을 보일지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택시업계 대규모 총파업 결의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 그 외에는 이제 YIK 추가 상장, 그리고 KBI 동실업, 보호예수 해제 등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 이제 두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들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제지나 마스크, 에탄올 관련주들 오늘 차익이 어느 정도 실현이 계속 나오고 반등을 줬다가 뭐 VI를 계속 올렸다가 VI로 하락 VI를 갔다가 계속 그런 변동 자세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깨끗한 나라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들어 올려줄 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그 올려줄 때 매도를 하고 그냥 팔고 나오시는 그냥 올려줬다는 거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고 그냥 마냥 올라갈 걸 기대하지 마시고 예전처럼 뭐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수산, 육계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올려줬다가 지금 시장이 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들어 올려줬다가 다시 보합권으로 마무리한 모습인데 수산이나 육계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전자결제 관련주들 어제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 물류 관련주도 잘 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상승을 줬다가 또 오늘들은 좀 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엘컴텍이라는 종목인데 뭐 핸드폰 카메라 모듈용 렌즈 그리고 LED 조명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소형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가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투자자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우리 이평선 정비화 상승 구간이고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제 금 관련주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안전 자산에 좀 추세가 몰리고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좀 부각이 됐다가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밑꼬리를 달고 있긴 한데 천천히 지금 뭐 시장이 완전히 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상승할 여력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밑꼬리 달고 있는 구간 2,300원인데 조금 더 들어 올려줬으면 좋겠고 2,400원 정도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수익 관점에서 끌고 가신다면 2,9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